진짜 좋은 거. 글, 그림, 오작가.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예전의 나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러면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만인이 오직 좋은 것을 구하지만 실제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소크라테스. 다들 하니까 나도 그냥 하고, 모두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라고 믿어온 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했던 나. 성공의 본질이 무엇이고 행복이란 게 정말 뭔지,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좋은 게 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원하기만 했던 나. 그런 나와 세상의 모든 나에게 전하는 글, 그림. 감사의 글. 이 책은 정말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음에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대한 공부의 중요성을 제게 처음 알려주셨던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평범하지 못한 아들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셨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또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지혜를 나눠주신 민규류 림포체님 외 많은 스승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믿고 기다려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특히 고맙습니다. 아내의 헌신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곧 쾌차하셔서 진짜 좋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나들, 매형들과 동생들, 처남과 처형, 친구, 선후배, 동료 등 지인분들과 사랑스런 나의 학생들, 텀블벅을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일일이 직접 언급하지 못한 모든 이에게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고통과 시련의 날들에 특히 감사합니다. 모두의 행복을 바라며 오태훈. (1장) 나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첫 꿈. 꿈 툭 튀. 난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1980년대 국민학생들의 꿈은 대부분 비슷했다. 대통령, 과학자, 변호사, 의사. 꿈이란 건 그저 장래 희망을 의미하던 때였다. 꿈을 써오라는 숙제에 우리는 대개 그런 위대한 직업을 적어냈지만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는 슈퍼맨 같은 솔직한 직업들을 숨겨두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4학년 여름방학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나를 서재로 부르셨다. 책으로 가득했던 아버지의 서재는 어려운 지식들의 압박으로 무겁고 경건한 분위기였다. 그곳은 작았던 나를 더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간이었다.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넌 커서 뭐가 될래? 생각이 많았던 내 머릿속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질문이었다. 장래 희망을 물으시는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고 싶은 건지 헷갈려서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사실 나는 그 질문의 의도와 아버지가 내심 원하고 있었을 적당한 답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상한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사실 회사원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만화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한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여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마침 그 주인공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거다. 나를 꾸짖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의 보잘것없는 꿈이 실망스러우셨을 테니까. 오해라면 오해지만 굳이 해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도 내 꿈을 정확히 인지하고 말한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정신이 몽롱해졌던 탓인지 아니면 종이와 잉크 냄새에 섞인 화학 성분에 취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다. 내가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을 나도 이날 처음으로 알았다. 난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 아이였다. 너무 큰 꿈, 미션 임파서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꽤나 두려운 존재였는데 내 육체의 아버지도 그 못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가 둘씩이나 있다는 사실이 나는 꽤 버거웠다. 아버지 두 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많았다. 내가 궁극적으로 꿔야 하는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주셨다. 아마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딱히 원하는 게 없었던 것 같다. 이미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어차피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어찌 다른 세속적인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훌륭한 직업을 꿈꾸기를 바라셨던 육체의 아버지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웠지만 아마도 위대한 직업을 갖고 잘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두 분의 바람대로 되겠거니 생각했다. 어차피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었으니 판검사쯤은 큰 꿈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미션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너무나 어려워 보였다. 성경에 쓰인 대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나 스스로를 두고 판결을 내려보면 무조건 지옥행이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죄를 숨길 수도 없으니 당연했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나에게 천국은 가당치도 못할 만큼의 큰 꿈이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소름 끼쳤던 아이가 과연 나밖에 없었을까? 태어났을 때 나는 이미 기독교인이었고 한국 국적을 가진 오시성의 남자아이였다. 나의 정체성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채 태어났다는 말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동의하지도 못하지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태어난 후 얼마 동안 꼭 필요한 옹알이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누군가가 정해놓은 지식들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해도 군소리 없이 믿고 외워야 하는 입장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다렸다가는 빵점을 맞을 것 같아 서둘러서 외웠다. 구구단과 주기도문을 외우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해야 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굳게 다짐해야 했다. 학교도, 교회도, 집도. 그래서 모든 것이 재미없었다. 재미는 없었지만 옳은 길 위로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그저 가라고 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해 열심히 걷고 걸었다. 이해하는 척도 했고 이해했다고 오해하기도 했다. 그래도 난 멈추지도 반대로 향하지도 않았다. 그럴 의지도 용기도 없었다. 첫 의문. 내가 행복으로 향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된 날. 재미없이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늦은 저녁. 진짜 꿈을 툭 내뱉었던 그날처럼 이날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짜증이 났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가고 있는 내가 불현듯 너무 한심하고 찌질해 보였다. 나 원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왜 계속 동의해야 하는 거지? 이것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이해하고 수긍할 수도 있는 것들인가?
내가 아직 어려서, 내가 멍청해서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걸까? 아니면 정말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물론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지는 않았다. 아우씨 정도의 짜증이었을 거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답답함은 늘 있었지만 나는 별다른 의문이나 저항 없이 그냥 잘 따르는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진리로 알려진 것들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모든 것이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이 의문들이 내 인생을 나아지게 한 것이 아니다.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졌을 뿐이고 차라리 그 전이 나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런 의문들에 답할 수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내게 있었던 것도 아니니 그저 짜증만 더 늘었을 뿐이다. 하지만 꿈이 생겼던 그날 서재에서 내가 행복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이날은 내가 처음으로 행복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날이었다.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스멀스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 속에서의 선택은 내 선택인가 아닌가? 내가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 돼 있었다. 게다가 피조물답게 살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했다. 피조물, 아들, 남자, 한국인, 직업이나 역할 등의 정체성과 교회, 집, 학교, 국가와 사회에서 많은 수많은 이념이 가랑비에 옷 젖듯 천천히 나를 만들어갔다.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선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 삶은 나 스스로 선택하며 펼쳐가는 즐거운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뭐 어쨌든 난 나름 열심히 살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 전공과 직장을 내가 선택한 건 맞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 속에서 내린 결정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진짜 선택은 아니라고 느꼈다. 마치 내가 원하지 않는 도시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식당에서 고른 메뉴가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건 맞잖아 라며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다 짜인 삶의 시나리오 속에서 자유의지를 선물 받았다는 이유로 결국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하는 말에 왜 그리도 서운하던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것이 얻어지지 않았을 때 느껴야 하는 감정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몰라서 여전히 답